안녕하세요. 벨라입니다. 大家好. 제가 사업자 등록증 기준으로 2005년 4월 6일에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벌써 이제 날짜상으로는 며칠 지났습니다. 저는 미국 간호사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던 중에 우연찮게 뷰티업계에 발을 들여놨었는데요. 제가 직장생활 한 3년 정도 하고 공부하면서 이것저것 배우느라 사실 모은 돈이 거의 없었는데 투자자가 있어서 이제 제가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로 빌린 돈 5천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시작으로 이제 창업을 하게 됐는데 제가 못 모르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거를 생각해 볼 때 20년 사업하면서 느낀 점 5가지를 말씀드려보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실입니다. 꾸준하게 성실. 최근에 제가 대학원 동기 언니한테 연락을 했었는데 너 아직도 샵을 하고 있니?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직 하고 있어요 했더니 야, 너 참 잘 버틴다. 이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업은 요즘은 잘 한다기보다 버틴다는 개념이 더 강해졌는데요. 그만큼 생존율이 높지가 않다는 거거든요. 이제 사업에 대한 이제 로망이 있는 분 계시잖아요. 이제 직장인들은 이제 워라밸을 꿈꾸고 있고 주 5일제를 이제 선호하고 있는데 막상 뭐 자영업이든 뭐 어떤 스타트업이든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 워라밸 주 5일제는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제 기존에 직원으로 계셨던 분들은 회사 자체적으로 뭐 시스템이 잘 되어 있잖아요. 분산되어 있어서 업무가 본인이 할 것만 하면 되지만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 사장이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해야 되고 다 일일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특히 이제 알바나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갑자기 안 나오게 되면 내가 직접 투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소도 해야 되고요. 마감도 해야 되고요. 전반적인 것 다 신경 써야 되고 손님 대응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장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성실해야 되는 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 뭐 손님이 아침에 있든 없든 저녁에 있든 없든 그 영업시간을 준수해서 계속 문을 열어야 되고요. 어떨 때는 손님이 아침에 있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아침에만 손님이 있고 저녁에 없을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없다가 또 저녁에 있을 때도 있고 뭐 낮에만 있을 때도 있고 되게 중구난방이거든요. 손님이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손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안정될 때까지는 워라밸 꿈꾸지 못하고요. 오히려 주말도 사실은 일을 해야 되고 저도 20년간 해왔지만 한동안 일요일도 제가 영업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원하는 예약제로 이제 운영을 했기 그때도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원하시는 분만 시간이 없는 평일에 시간이 안 되는 분만 일요일에 이제 했었는데 그마저도 이제 지금은 점점 이제 휴일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고객님들이 알아서 이제 일요일은 피하게 안 오시게 되는데 이처럼 자리 잡을 때까지는 고객 확보를 하기 위해서 워라밸 당연히 없고요. 칼퇴근 없고요. 그리고 주말도 없이 일해야 됩니다. 이제 저는 이제 20년인가 이렇게 해왔잖아요. 여태 제가 개인 사정으로 쉰 적은 거의 없었고, 저는 결혼식, 그리고 신혼여행 가는 날,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식 치른 거, 그리고 또 수술로 인해서 제가 일을 못하게 됐을 경우가 있었는데, 하루 정도 있었고, 그리고 정해진 휴가나 세미나 외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서 문 닫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수술하고 나서도 손님이 없어도 저는 그냥 앉아 있었거든요. 일단은 그게 제 의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수술하는 거를 다 알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냥 손님이 없어서 제가 쉴 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저 그냥 앉아 있었었는데요.
이렇게 손님이 이제 있든 없든 계속 영업시간을 준수해서 꾸준하게 계속 문을 여셔야 되고요. 하필이면 이런 분도 계세요. 본인이 이제 볼일 보러 나갔을 때 손님이 찾아오실 때도 있고요. 또 일이 있어서 문을 닫았을 때 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일이 자꾸 겹치게 되면, 아, 여기는 문을 제때 안 여는구나, 이런 인식이 들어서 단골을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성실한 면을 꼭 강조를 하고요. 영업시간 지켜서 문을 꼭 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고객을 대해야 되기 때문에 진정성이에요. 어쨌든 돈을 내는 입장에서는 고객님들이 뭐 서로 상호 관계자는 갑을 관계라기보다는 서로 서비스를 주고 제품을 판매를 하는 서로의 이제 상호 관계이기 때문에 진정성 있게 고객한테 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사람 친화적인 일을 해야 되고, 또 몸을 만지는 일이고, 또 그 1시간, 2시간 있는 동안 또 적절하게 개인적으로 해야 될 말도 있고 사생활적인 부분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알게 되는 모든 것들을 좀 기억해 두고, 또 경조사가 생겼을 때 경조사를 챙겨주는 일도 하고요. 아니면 최근 근황을 물어보거나, 뭐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뭐 아이가 문제가 생겼을 거나, 그런 일을 다음에 만났을 때 꼭 물어보면서 조금 친근하게 또 다가갈 수 있는 요소가 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고객들도 이제 저한테 묻는 경우도 있고, 또 주고받는 그런 핑퐁 같은 사이, 그리고 서로 이제 티키타카 하는 그런 게 조금은 있어야지 사람 사는 살맛이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본인이 서비스를 받는 곳에서 조금은 편한 곳에 자주 가게 마련이잖아요. 그리고 또 본인하고 잘 맞는 곳에 자주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하나 인간적인 조금 도리, 인간적인 예의, 또 친근감, 그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조금은 좀 진정성 있게 고객에게 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마케팅입니다. 이제 오랫동안 제가 사업을 유지하면서 깨달은 점은, 제가 처음에 창업했을 당시에는 전단지와 현수막이 다였었고요. 그리고 집집마다 뭐 돌리는 아파트 광고, 그런 것밖에 없었는데, 제가 창업하고 나서 3년 정도 지나면서 모바일 홈페이지가 생기고 모바일 광고하는 게 생기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게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광고 사기가 되게 많아서 1년씩 계약을 해가지고 먹튀하는 데가 많아서 저도 여러 번 당한 적이 있었는데, 계속 이제 제가 뭐 전단지 돌리고 그렇게 해도 신규 손님이 없어서 이제 모바일로 이제 전화를 하게 되면서, 그리고 블로그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서 또 한 업체를 잘 만나가지고 이제 광고 효과를 톡톡히 보게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마케팅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마케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유효하고요. 그 당시에 제가 블로그 광고를 하게 되면서 매출이 2배 정도 늘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되게 열심히 잘 해주셨던 그 분들도 사실은, 본인들 회사가 잘 되고 그러니까 점점 소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직접 돈 주고 이제 배워서 이제 광고를 하게 되는 이제 상황이 생겼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도 이제 바쁘고 힘들면 또 소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매출이 떨어지고, 그래서 꾸준하게 마케팅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계속 중요한 부분이구나를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5가지 플랫폼이 있잖아요. 인스타도 있고, 페북도 있고, 블로그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틱톡도 있고, 요즘에 이제 유튜브도 있고, 이제 요즘에 새로 생긴 게 스레드라고 있어요. 그게 페북에서 만든 건데, 스레드라는 곳에서 이제 활발히 이제 마케팅을 하셔야 되고요. 또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뭐 수많은 매장 중에 내 매장을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여러 가지 채널에, 플랫폼에
본인 매장을 노출시키는 목적이고요. 그리고 고객을 오게끔 유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케팅은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도 이 마케팅이거든요.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요즘은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또 유튜브에 또 여러 영상들이 있어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마케팅에 좀 신경을 쓰셔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제 네 번째는 자, 트렌드에 맞는 기술 및 기술 익히기예요. 제품도 있어요. 이제 시대가 계속 많이 변화가 되고요. 또 코로나 코로나 이제 팬데믹 시절을 통해서 오프라인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테크닉이나 또 모바일 기술 그리고 이제 비대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저처럼 오프라인 매장을 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대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타격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저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트렌드가 계속 어떤 본의 아니게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트렌드라는 게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도 있고요. 조금씩 변하게 되는데 그거에 조금 촉각을 세워서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즘에는 식당 가서 보면 주문을 하게 되면 키오스크 주문하는 게 이제 당연하게 되고 있고요. 하다못해 이제 햄버거 가게 가도 키오스크가 되어 있고 고깃집 가도 키오스크 주문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당연히 모바일 주문 다 하고 또 배달 앱을 통해서 주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배달 주문, 온라인 판매 등등 여러 가지 이제 판로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접목을 시킬지 조금 고민을 해 보시고 본인 업종하고 어떻게 온라인하고 이제 오프라인하고 이 접점을 세울까를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부업으로 이제 화장품이나 생활 잡화를 판매하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예약 시간, 비는 시간에 온라인 부업으로 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사업을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그 새로운 그 트렌드가 바뀐다는 거, 그리고 또 업종마다 또 트렌드에 맞는 신제품이나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의 경우는 화장품도 새로 계속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미용기기도 계속 바뀌고 있어서 한 몇 년에 한 번씩은 이제 교체를 하고 있고 또 신제품도 계속 이제 사용을 해보고 괜찮은 것들은 이제 광고를 해서 이제 또 매출을 더 올리려 하고 또 요즘 뜨는 그런 신제품 같은 경우 또 고객들한테 관심 있는 것들을 어필을 해서 조금 많이 바꿔서 좀 매출을 높이거나 객단가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똑같은 것만 하면 손님들도 되게 지루해 하시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좋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또 비싸지 않아도 상당히 좋은 제품, 좋은 기술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은 조금 교체를 하셔서 샵들이나 사업하는 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사업을 운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제가 계속 해보니까 사업이나 이제 장사와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항상 돈 문제가 항상 많았어요. 이제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돈이 필요하고요. 또 사업이 잘 될 때는 또 사업이 잘 돼서 또 돈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이제 처음에는 저가 이제 투자 유치해가지고 5천만 원 정도 빚이 있던 걸 다 갚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사업이 항상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항상 예비비를 갖춰놔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해서 어려운 적이 있어서 제출을 받게 돼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금리가 오르게 되면 또 어렵게 되잖아요. 또 갑자기 이제 많은 비용이 이제 지출이 되는 거고, 또 매출은 또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요. 또 본업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자를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자 비용이 많이 늘어난 케이스가 있지만, 이것도 분리를 잘 하셔가지고 사업이 잘 될 때는 좀 돈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저축도 어느 정도 해 놓으시고 사업과 가정용 돈을 잘 분리하셔가지고 사업에 지장이 없게끔 하셔야 되는데, 규모가 작은 이제 자영업 같은 경우는 생활비랑 사업용 돈을 이제 섞어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도 조금 분리를 하셔가지고 조금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사업이 잘 돼서 현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만약에 대출이 있으면 대출을 좀 먼저 갚는 게 우선이고요. 저축도 일부분 하셔가지고 어려울 때 대비해서 좀 비축을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처럼 이제 경기가 안 좋거나 또 금리가 올라갈 경우는 타격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아둔 돈으로 이제 버텨야 되는데, 대출도 요즘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대출 장벽이 높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고요. 또 흑자이지만 또 돈이 잘 안 돌아서 힘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돈 관리를 좀 잘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잘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업은 결국은 살아남는 자가 돈을 벌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제 주변에도 지금 계속 폐업도 많이 있고 창업하는 곳도 많이 있지만, 제가 여태 한 자리에 제가 지금 10년 있는 동안에도 진짜 수십 개의 업종들이 많이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와중에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까먹는 게 많기 때문에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는 5가지 항목 잘 지켜주시고요. 돈 관리 잘 하셔가지고 끝까지 잘 버티는 사업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大家辛苦了，再见，谢谢。